오늘 소개할 사건은 30대 후반 남성분의 사건인데 채무는 7,400만원 정도 있으셨고 부모님 집에 무상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특별한 재산은 없으셨던 분이죠. 소득은 190만원 정도 되셨던 분입니다. 자, 이 사람의 채무 발생 경위는 무엇인가? 이분이 작성하신 진술서를 보면 온라인 게임에 빠지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시작한 아이템 결제가 계속 늘어나서 대출을 받아서 메꾸게 되었다. 이분의 개인회생 이유는 사치하고 탕진입니다. 그 중에서 온라인 게임에 투자한 건데 우연히 온라인 게임을 하게 되면서 다른 게이머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꼈고 결국은 대출을 해서 아이템을 결제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치나 탕진의 경우에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도박, 토토, 바카라, 파워볼, 게임, 아이템 구매 이런 것들이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명품이나 쇼핑, 여행 이런 것들이 사치 탕진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제564조 면책허가 이 규정을 보시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 여기에 해당하면 면책 불허가다 그런 말입니다. 제6호 보시면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에 사행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이렇게 규정하여서 낭비, 사치, 도박, 사행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이 면책 불허가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생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파산 절차에서는 사행 행위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였다. 방금 보셨던 거 있죠.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런 6호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과다한 낭비라 해도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엄격히 심사를 할 것이고 최근 채무 비중이 높거나 과다한 낭비로 발생한 채무가 대부분이면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런데도 변제율이 낮은 경우에는 제도를 악용하니까 기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이걸 정리해보면 사치나 낭비 탕진을 한 경우에 파산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로 되어 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매우 소액으로 사치 탕진을 했던 경우 또는 사치 탕진인데 고령인데 환수금 조건으로 면책 허가 받은 사례가 있긴 하거든요. 다만 이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생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회생에서는 사행행위라고 해주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만 예외적으로 대부분이 도박채무인데 변제율까지 낮아버리면 이런 경우는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니까 기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죠. 따라서 도박, 게임, 사치, 탕진, 쇼핑, 과소비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된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변제율을 좀 높여줘야지 가능한 한 성실하게 변제를 해야지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얼마 이상 변제하라, 생계비를 낮춰라 또는 변제 기간을 늘려라 이렇게 안 될 경우에 신청을 취하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변제금을 더 내라 그런 내용들이죠. 이렇게 인가를 내려줄 값이라도 맨입으로 안 내려주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 인가를 내려줍니다. 자, 오늘 이 의뢰인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보전 권고가 나왔는데 총 변제 예정액이 6천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되도록 변제 계획안을 만들어라 하면서 금액을 탁 지정해 버립니다.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는 채무자가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도박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우리도 변제를 최대한 성실히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 변제해버리면 지금 형편에서는 굉장히 무리다. 그러니까 선처를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게임이나 스포츠 토토로 사용한 금액을 도박 낭비로 보아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합산 4,100만원 정도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겠다. 그리고 도박센터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을 이렇게 첨부 자료로 제출했죠.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월급이 190만원이면 원래 1인 생계비 117만원을 빼고 70만원 정도를 변제해야 되는데 생계비를 약간 줄였죠. 17만원 줄여서 100만원만 빼서 월 90만원 정도 변제하는 걸로. 그 대신 변제 기간이 좀 늘어났네요. 60개월로 늘려서 5,300만원 정도 최종적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생계비가 많이 내려갈 때는 이게 100만원이 아니라 80만원까지 내려갈 때도 있는데 그러면 변제금이 너무 높아지겠죠. 근데 그까지는 안 내려가고 어느 정도 선에서 법원과 협의를 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그 채무자는 왜 채무가 발생했는가? 게임머니, 도박 이런 걸로 발생했다. 도박이나 게임 같은 사치, 탕진 이런 게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파산은 안 되지만 개인회생은 가능하다. 단 자기 월급 내에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변제해 주는 걸 조건으로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도박을 했다거나 토토 파워볼 했다거나 게임머니로 돈을 많이 썼다거나 또는 쇼핑, 명품 이런 걸로 내가 돈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 내가 개인회생이 될까 고민이 많으실 건데, 개인회생 자체는 여러분이 성실히 변제해 준다는 조건에서는 충분히 통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